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의 주요 의정 소식을 간추려서 정리해드리는 연수구의회 의정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번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장관, 보건소장, 소장, 공장 및 6급 담당 공무원.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지방 행정 환경을 고려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결과인데요. 자, 이 법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만한 주요 변화들을 조문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특례 조항입니다.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처럼 모든 권한과 책임이 지방의회에 귀속되며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는 의회 중심형 기관 구성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향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변경 시 선택 가능한 기관 구성 유형 등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7조 주민의 권리 조항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의 주민의 권리는 공공시설 이용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그리고 참정권으로 제한적이고 필동적으로 규정돼 있었는데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일반적인 참여권 조항을 신설해 지방자치 행정에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그동안 지방자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신설된 조문에 의해 주민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주민참여관계법령의 개별 조문이나 조례 규칙 등과 결합해 구체적인 참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규정하여 조성하기로 하였으므로 하겠습니다. 이있으신 위원님. 다음은 제19조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 조항입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하는 주민 조례 발안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그동안은 연수 구민이 조례의 제정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주민의 연설을 통해 구청장에게 조례안을 제출하고 구청장이 다시 연수구 의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거쳤는데요. 이 경우에 단체장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사전 단계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청구 요건이 엄격해서 청구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이와 관련된 별도 법률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례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 의무를 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이어주십니다. 전문위원실
다음은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조항입니다. 주민 감사 청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 감사 청구인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연수구에서 주민 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 인수는 200명에서 150명 이내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조례 발안, 주민 감사, 주민 소송 청구를 위한 연령 요건도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구민 여러분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연수구의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41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이 신설되면서 내년부터는 의회 입법, 예산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게 됩니다. 전문인력의 도입 규모는 2022년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방행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돼가는 반면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보강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한편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지방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정책 전문 인력의 배치 형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 지방의회의 개인 보좌관화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제10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조항이 개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구청장이 가지고 있었던 연수구 의회 사무국 지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로 넘어갑니다. 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력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신규 공무원의 채용 또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제43조 겸직 등 금지 조문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겸직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된 공공단체, 관리인 등의 개념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일부 지방의원들이 고의로 겸직 신고를 누락한다거나 겸직 금지 규정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사퇴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의원 겸직 신고 내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사임 권고가 의장의 재량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임 권고 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법률에서는 공공단체와 관리인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해 겸직 신고 대상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겸직 신고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지방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의장이 의무적으로 사임 권고를 하도록 규정해 지방의원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이권 개입 및 부당한 압력 행사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 제74조 표결 방법, 그리고 제84조 회의록 조문들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또한 의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회의록 작성 공개 의무와 기록 표결 제도도 도입되는데요. 기록 표결이란 의결 과정에서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로서 기록 표결 제도 도입을 통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계획 등의 의결 과정에서 의회와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제2도시를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책 결정 참여 권리가 확대되고 자치단체와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연수구의회 의정 활동이 기대되는데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 제도의 큰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구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사회 주체로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통해 우리 연수구를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수구의회 의정 리포트 김은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